2025년 8월 10일 비나떼 파동 카운팅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제가 이제 급하게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 자세한 얘기는 오늘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 녹화를 한 시간이 밤 12시가 넘었어였습니다. 오후 3시에 카운팅을 대략 끝내고 여기 나와 있는 파동 이게 일찍 마감되었다. 그래서 A, B, C, D, E로 마감을 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기에 파동 카운팅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 파동을 못 찾았고 이 파동을 못 찾은 상태였죠. 그래서 내려오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파동이 너무 많이 출렁거리면서 내려오는 거죠. 이게 파동이 많이 출렁거리면서 내려오면 모멘텀의 변화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중간중간에 드리고 있는데 그게 모멘텀의 변화가 있다는 느낌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터미널이 안 잡히는 겁니다. 왜 안 잡혔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릴 텐데 투자를 할 때 그냥 내가 맞으니까 그냥 따라와라 하는 리딩 방식의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설명을 하질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이유를 모르거나 아니면 설명을 하고 싶지 않거나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너네들은 따라와 하는 식의 리딩방은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게 싫어서 파동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느낌만 가지고는 느낌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그 느낌 뭔지 궁금해서 그 아까운 시간 들여서 영상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나중에 본인만의 투자 방식을 가져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영상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니다. 이제 그게 쉽게 설명할 수 없으면 진짜로 아는 게 아니라는 아인슈타인 할배 얘기가 떠오르긴 하는데 쉽게 설명은 저는 아직까지는 못하겠어요. 아인슈타인 할배가 아니어서. 그런데 적어도 제가 이렇게 바뀐 것 같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으려면 설명은 해야 되고 알면서 얘기 안 하는 거는 그거는 본인 선택인데 그분들 선택인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서 오라고 하는 거는 제 양심상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는 거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시작됐던 거는 느낌이었고요. 느낌이었으면은 그걸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가 갑자기 불규칙 확산으로 파동을 만들더니 수렴형을 마감해버리네. 그러고 나서 올렸는데 얘는 삼각형 같은데 왜 내려올 때 이렇게 많이 떨지? 엄청 떨면서 내려왔거든요. 이상하네. 그러면서 여기 추세선을 뚫고 내려왔다가 바로 알아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찾아야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안에 있을 거다. 터미널이 있을 거다 하고 다시 찾기 시작한 게 제가 여기 찾는 것만 4시간 넘게 찾았어요. 이 1초봉이 열면 그냥 보이면 되는데 1초봉은 그렇게 크래시가 많이 납니다. 직접 열어보시면. 더군다나 저는 이게 오브젝트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1초봉 열 때마다 크래시가 나요. 그러면 한 섹션의 1초봉을 요만큼의 1초봉을 보기 위해서 크래시 난 트레이딩 뷰를 한 10번 이상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열어서 확인을 다 했더니 밤 12시가 넘은 거죠. 그때 부랴부랴 녹화해서 긴급 업데이트를 올린 거니까 댓글에 보면 무슨 자기가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무조건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냐, 뭐가 큰 파동이 올 거다, 설명을 안 하는지 못 하는지 얘기도 안 할 거면서 그런 얘기하고 해서 맞으면 다행, 안 맞으면 그냥 조용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뭐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좋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서는 제 영상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아까운 시간 투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현재 파동 진행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오연장 터미널은 여기서 마감된 걸로 봅니다. A, B, C, D, E로 진행한 걸로 보고 이 판은 삼각형 A, B, C, D, E로 마감을 한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A, B, C, D, E, A, B, C, D, E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보이드합니다. 그 관점은 폐기하고 여기서 WXY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 호빗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호빗삼각형이 뭐냐? 자, 지금부터 이제 삼각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이 내용은 펀더멘탈이나 일반 회원 공부방에 똑같이 올려놓을 겁니다. 나중에 다시 이 설명했던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 또 그분들은 또 찾기도 힘들고 저도 따로 표시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공부방과 펀더멘탈 공부방에 올려놓을 텐데 지금 얘기 드리는 게 TMI다. 그러면 넘기셔도 됩니다. 자, 삼각형은 수렴형 삼각형하고 확산형 삼각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렴형 삼각형은 D파가 C파보다 짧고 E파가 D파보다 짧으면 됩니다. B파는 A파 길이의 50% 이상 되돌림이 와야 되고 C파는 B파 길이의 50% 이상, D파는 C파 길이의 50%
마일리미터 이상 되돌림이 와야 되고 E파는 그런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지만 D파보다는 짧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렴형이 아닙니다. 수렴형의 기본 조건은 CDE죠. 그러니까 D파하고 E파가 결정하는 겁니다. C파는 B파의 시작점을 넘어가도 됩니다. A, B, C, D, E를 해도 수렴형입니다. 작아도 수렴형입니다. 그래서 수렴과 확산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D파죠. 그런데 C파가 B파보다 작아지면 수렴밖에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D파가 벗어났다. 이러면 E파는 반드시 벗어나야 돼. 이렇게 확산이 나올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C파가 B파보다 짧았잖아요. 그래서 확산이 되려면 C파는 A파의 고점을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D파가 B파 저점보다 내려오면 E파는 반드시 D파보다 길어야 됩니다. 이래야 확산이 되고 수렴형은 C파가 B파보다 짧으면 수렴형이 확정이 됩니다. 길면 수렴도 되고 확산도 되는 겁니다. C가 더 길었다. 그러면 수렴과 확산 둘 다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D가 C보다 더 길게 내려오면 E는 반드시 더 길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D가 C보다 짧아지면 E는 당연히 D보다 더 짧아져야 돼요. 이게 수렴형 삼각형이고요.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확산형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확산형은 기본적으로 C파가 B파의 고점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확산형입니다. 그런데 D파가 C파보다 짧으면 강세, 길면 불규칙. 이게 확산형의 두 가지 타입입니다. 확산형은 A, B, C는 여기까지 나오는 거는 고정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D파가 C파보다 짧다. 그러면 강세, 길다. 그러면 불규칙. 그리고 나서 E파는 반드시 C파보다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확산입니다. C파보다 더 올라간다는 게 결국은 D파보다 더 길어지면 됩니다. 직전 파동보다 더 길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호빗 삼각형은 도대체 뭐냐? 이게 확산형 삼각형인데 이게 불규칙, 이게 강세.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파동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이런 건 뭐냐? A, B, C, D, E로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가 이 정도 못 올라가죠. 얘가 이렇게 빠지면 얘는 이 정도는 못 올라가고 이렇게 불규칙 확산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는 얘가 이렇게 해서 파동을 이 발을 이렇게 올리고 언제는 그냥 얼마 못 올리고 말더라. 그 차이가 뭐냐 하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를 모아봤더니 자, A파 길이의 되돌림이 0.5가 오지 않으면 보통은 382는 넘깁니다. 근데 0.5가 오지 않으면 382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단 0.5와 382 구간에 오거나 또는 382도 되지 않는 구간에 왔다가 C파가 짧게 나오는 거죠. A파에 비해서 C파가 짧게 나오고 D파도 짧게 나와요. 그래서 호빗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자, D파가 C파보다 짧으면 강세죠. 이러면 강세 호빗입니다. 얘가 더 길어. 여기까지 내려오면 불규칙 호빗입니다. 불규칙이 나오면 호빗이 안 나오느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불규칙 확산형 호빗 삼각형이고 이런 경우는 강세 확산형 호빗 삼각형입니다. 0.5를 넘어가지 않는 경우 불규칙으로 D파가 넘어가지 않거나 강세로 B파가 넘어가지 않으면 호빗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책에 나오는 게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파동이 진행될 거다 하고 미리 예측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호빗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첫 번째 피보나치죠. 여기 0.5를 건드리지 않고 파동이 진행되는데 B파, C파, D파가 반드시 ABC나 WXY로 카운팅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호빗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파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빗 삼각형의 피보나치 익스텐션은 A파 길이에서 E파 길이를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1대1 정도를 익스텐션 한다고 보는데 간혹 가다가 272, 382 또는 618까지 1.618까지 익스텐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호빗 삼각형이 나오는 파동이 진행되는 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죠. 그래서 호빗 삼각형이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삼각형 강세로 진행되죠. A, B, C, D, A, B, C, D, A, B, C, D, E 이렇게 강세로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불규칙으로 A파 안에 내부 삼각형의 E파는 불규칙으로 진행했어요. 그래서 마감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감은 A파 안에 내부 파동이 마감된 거고 삼각형 전체가 마감된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행된 A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된 E파,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동은 E파의 영역입니다. E파 안에 있는 파동이 삼각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파동은 또 어떻게 흔들면서 또 어떤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 있는 파동이 호빗 삼각형 BCD를 만들고 E파를 진행했기 때문에 호빗 삼각형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겁니다. 호비삼각형을 판단하는 마지막 기준이 뭔가 하면 D파가 내려왔잖아요. 근데 D파가 모든 확산형 삼각형의 변수를 다 결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C파 길이보다 짧으면 강세, 더 길면 불규칙. 그런데 그게 더 길어서 내려오면 여기서 마감을 한 파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WXY로 나왔는데 WXY로 나온 건지 ABCDE로 나온 건지는 마감이 될 때까지 모릅니다. 이 파동을 카운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파동이 C파인지 E파 마감 파동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파가 짧게 강세, 불규칙 아니면은 파동 마감한 파동으로 내려오는 파동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D파가 끝날 때까지 확인할 때까지, 그러니까 C파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까지는 이 파동이 마감한 파동인지 D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C파 고점을 뚫고 올라갔을 때 그러면 틀림없이 얘는 호빗이다. 그러면 호빗일 가능성이 높으면 안에 카운팅이 돼야 된다. 만약에 얘가 지금 이 파동 하나밖에 ABC로 카운팅 된 게 없는데 ABCDE로 올라가서 이 바로 마침 파동이 돼버리면 호빗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파동 카운팅을 임펄스를 찾을 수가 없었고 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 파동을 찾을 때 제가 왜 어려웠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부방 자료로 지금 제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자, 여긴데요. 제가 편의상 지금 5초봉으로 열었는데 얘를 1초봉으로 열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보시기 좋게 5초봉으로 열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간 파동이 삼각형이고 W, X, Y, A, B, C로 진행을 한 건지 A, B, C, D, E로 진행한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미리 알 수가 없다는 거는 리스크로 간주를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이 A, B, C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서 그렇게 애를 먹었느냐, 여기 지금 오렌지색으로 옅은 색으로 표시한 보이드된 파동 보이시나요? 1, 2, 3, 4, 5 1, 2, 3, 4, 5를 만들었다고 보고 카운팅을 했는데 보이드가 난 거죠. 여기 ABC, ABC 하고 나서 ABC 보이드가 났어요. 그래서 파동 못 만들었네 하고 보이드 시키고 나서 다른 파동을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터미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를 먹다가 터미널이 없을 수가 없다. 도대체 이게 없으면 호빗삼각형을 디파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이 파동을 잘못 찾았는지 다시 확인을 했고, 잘못 찾은 건 아니고 보이드는 맞는데 여기에 ABC가 되고요. 이렇게 ABC 되고 또 다시 ABC로 되는 임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올라간 건 아니고 ABC로 여기까지 1, 2, 3, 4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파동이 1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파가 되고 3파가 여기서 또 임펄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ABC 하고 여기 또 ABC 하면 이렇게 ABC를 커버되는가 싶어가지고 봤는데 여기서 WX, Y, X, Z 나오고 BC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 파동이 여기서 ABC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가 크게 만들어지는 파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터미널이 나오고, 이거를 밤 11시 넘어서 제가 찾아가지고 여기죠. 이 파동이 W, X, Y도 될 수 있고 A, B, C, D, E도 될 수 있는 파동으로 일단 나온 거죠. 일단 터미널을 찾아야 되니까 찾은 거예요. 그래서 A, B, C, D, E로 올린 파동. 터미널은 나왔는데 W, X, Y인지 A, B, C, D, E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동이 내려올 때 이상하게 많이 출렁거리면서 내려오는데 얘가 터미널은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안 보이는 게 또 막상 찾아보시면 왜 안 보이는지, 여기 정말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모릅니다. 얘를 찾아서 내려오는 게 터미널로 브레이크가 걸려야 올라갈 텐데 그게 없이 내려오는 게 설명이 안 되니까 제가 제 자신한테 납득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터미널을 찾는데 또 세월 없이 걸렸습니다. 여기만 찾는데 토요일 낮에 계속 찾고 여기 11시 좀 넘어서 찾았으니까 여기를, 그리고 나서 얘를 또 찾아야 되거든요. 얘 찾은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은 파동의 초입 부분에서 터미널이 나오는데 초입 부분에 다 지금 보이드 되는 파동이 나오고 나서 중간에 여기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파동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 파동이 나오면 중간에 보이드 파동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긴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1초봉 크래시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냥 여기는 넘기고 뒷부분에 혹시 터미널이 나왔는지 찾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했더니 여기에 ABC, ABC, ABC로 3파를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1파, 2파, 3파
3파가 글렌릴리 책에 보면 3파가 1파에 1.618을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 5연장 터미널을 구성하지 못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써놨어요. 근데 얘가 보면 2.618 넘겼거든요. 그럼 이렇게 3파가 너무 길면 5연장 터미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글렌릴리도 그래 써놨겠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여기밖에 없는 거고 3파가 ABC, ABC, ABC로 3파를 제대로 구성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파동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찾기 힘들었던 이유를 설명을 빼먹을 뻔했습니다. 여기가 1, 2, 3, 4, 5로 진행하는데 여기 저점보다 얘가 더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만약에 진행을 해야 되면 3파가 안 되죠. ABC 3개로 커버가 안 되니까. 그럼 얘는 3파가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카운팅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위치가 117200.1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117200.0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117200.1로 똑같다면 이 파동은 터미널을 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파가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4파가 위치가 5파의 시작점을 훼손하지 않아야 되는데 똑같이 올라오면 플랫이 되니까 이 파동이 여기까지 진행한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3파의 종점은 여기가 돼야 되고 그렇다면 터미널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처음에는 1, 2, 3, 4로 카운팅을 하다가 여기서 보이드가 나와서 터미널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파동이 터미널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건드렸으니까. 그러면 1, 2, 3, 4, 5로 보이는데 이 파동이 이 고점보다는 10센트가 더 나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 잘 보입니다. 잘 보이는데 1초봉으로 열어보면 이게 안 보입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1초봉인데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일이 다 맞춰봐야 됩니다. 제가 그거를 뭐 찾아내서 뭐 잘난 척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 어차피 각자 파동 카운팅을 하셔서 각자의 투자 원칙을 수립해 나가실 텐데 그때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혹시 놓치게 되는 부분 안 생기게 도움이 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동이 숨어있는 파동을 틀림없이 있다 생각하고 찾는 거랑 있나 없나, 만약에 없는데 1초봉 열어가지고 계속 삼각형으로 진행했는데 이런 긴 터미널이 없는 파동인데 끝까지 세월만 보내면서 허탕친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삼각형인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호빗삼각형이 만들어질 때는 ABC 또는 WXY, WXY 여기 ABC 이런 파동이 터미널이 있어서 명확하게 파동을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줘야 호빗이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그런 거 없이 호빗이 만들어진다면 그 호빗은 되게 작겠죠. 지금 이 호빗은 좀 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파동을 넘겼습니다. 넘기고 나서 내려오는 파동이 만약에 이 파동이 되면 이 파동은 또 삼각형의 파동이 되면 여기서 마감하고 내려오는 파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A, B, C, D, E로 마감하고 내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려오는 파동은 삼각형 파동이 되면 안 돼요. WXY나 WXYX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 파동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 올라갔던 파동이 A파, 이 파동이 B파인 거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부 파동을 확인을 했더니 기왕에 한 거 이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파동인데요. 여기 제가 처음에 1초봉으로 다 보셔야 됩니다. 5초봉은 지금 페이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파동을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서 지그재그로 A, B, C로 여기 터미널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ABC 한 개, ABC 한 개, 여기 ABC 한 개로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내려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ABC로 터미널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터미널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ABC로 여기서 커버가 안 돼요. 또 다 쪼개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얘가 안 만들어지는 걸 보고 그러면 얘는 터미널 안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얘는 A파가 아니고 C파인 거죠. 내려온 거는. 이거는 지금 장대로 내려왔거든요. 1초봉에서도. 그러면 ABC로 불규칙으로 만든 플랫인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그렇게 ABC 파동 1개, 2개, 3개, 4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얘는 두 번째 파동 나오고 나서 세 번째 파동을 안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W, X, Y, X, Z로 진행을 하거나 또는 W, X, Y의 삼각형 A, B, C, D, A, B, C D, A, B, C, D로 진행하는 WXY로 진행하는 파동이 진행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WXY거나 WXYXG거나 삼각형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한 파동 WXY, XZ로 여기까지로 A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삼각형에. 그래서 A, B, C, D 다시 A, B, C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애매한
애매한 거고, 그 애매한 파동이 일단은 WXY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거를 확인을 한 거죠. 그러면 B파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영락 없는 삼각형이다. 그러면 B파로 쓸 수가 없는 거고, B파도 되는 거면 삼각형의 B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삼각형이 어려운 겁니다. 누가 봐도 정해져 있는 거면 삼각형이 쉽죠. 그런데 누가 봐도 정해져 있는 파동은 없고요. 항상 파동은 애매하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B파가 진행된 걸로 볼 수 있는 파동이 나왔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기 있는 이 파동 A파는 강수를 진행했고 B파가 382를 안 왔습니다. 그리고 C파를 올리고 D파가 0.5존까지 안 오고 강세로 지금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 드렸던 파동 중에서 호빗삼각형 중에서도 굉장히 센 놈이 나온 겁니다. B파가 382도 안 나온 놈이니까 A, B, C, D, E로 올리면 1대1을 넘어서서 1.382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파동이 나온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나스닥 파동을 지금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나스닥 파동 여기 5연장 터미널 안에 삼각형이 0.5를 안 온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WXY인지 모르는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근데 삼각형이 될 수도 있다. A, B, C, D, E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거는 모릅니다. 이게 WXY인지 A, B, C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호빗삼각형의 첫 번째 파동, 첫 번째 조건 B파, WXY 만들었죠. 그 다음에 C파, WXY라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WXY 만들 때 C파가 많이 안 올라갑니다. 호빗삼각형을 만들 때 많이 안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호빗이라니까요. B파도 짧고 C파도 짧고 D파도 짧아서 호빗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치고 떨어질 가능성은 없냐?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떨어진 파동이 다름 아닌 나스닥이었어요. 여기서 호빗삼각형 만들 것처럼 하다가 쭉 빼버리는 파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파동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호빗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쭉 빠질 건지 알 수가 없죠. 자,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인을 하려면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호빗삼각형의 조건 BCD가 명확해야 됩니다. WXY, B 조건 충족, WXY, C 조건 충족. 더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얘가 0.5 밑으로 안 내려가야 됩니다. 호빗 조건을 갖추려면. 근데 호빗 조건의 피보나치 익스텐션은 사실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B파가 0.5를 건드리지 않았고 A, B, C, D를 만들면 이게 호빗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0.5를 넘겼다가 올리면 호빗 조건을 위배하는 건지 아직까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여기 있는 D파가 내려올 때 반드시 터미널을 가지고 고무줄 당기듯이 텐션을 주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냥 내려오면 이 파동은 삼각형이고요. 마감된 파동이 내려오는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터미널을 만들어서 1, 2, 3, 4, 5를 만들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 파동은 0.5 구간 근처에 왔을 때 터미널의 5번 파동의 흔들림이 심하다. 그러면 마감될 가능성, 그래서 호빗삼각형으로 돌변할 가능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호빗삼각형이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폭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호빗삼각형을 너무 기대를 하고 계시면 안 돼요. 호빗삼각형이 나오는 거는 D파까지 나오고 터미널에서 돌려줘야 되고, 돌린 파동의 E파 가 올라와서 C파 고점을 넘기고 나서 내려오는 파동이 B파의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비트코인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B파의 성격을 가진 파동으로 내려와야 호빗삼각형이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폭락을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스닥은 여전히 위험이 큽니다. 만약에 나스닥이 호빗삼각형을 만들어서 올린다면 테슬라도 무난하게 같이 상승을 끌고 가겠죠. 그리고 호빗삼각형이 일반적으로 0.618 1대1 구간까지 올라가는 파동으로 그칠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D파가 더 내려와서 618을 건드리거나 556을 건드리고 올라가면 그 파동이 호빗삼각형의 약한 버전이 되는지 어떨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호빗삼각형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으려면 여기 내려오는 파동이 반드시 ABC나 WXY로 내려와야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파동이
여기 있는 C파의 고점을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 호빗삼각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어요. 호빗삼각형은 매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호빗삼각형을 기대하는 거는 리스크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호빗삼각형 때문에 중요한 포지션에 데미지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리스크로 호빗삼각형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호빗삼각형으로 여기 올라가는 이 파를 드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포지션 잡았을 때 올라가는 파동 때문에 손실이 없어야 되는 거를 얘기를 드리는 거지, 이 파동 드시라고, 이 파동을 노리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니까 각자 투자 판단은 각자 하시는 거지만 호빗삼각형의 이 파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은 공부방 자료실하고 펀더멘탈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회원님들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이 가신다면, 그리고 도움이 되신다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8월 10일 비나테 파동 카운팅 호빗삼각형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